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소통심리학 강의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통심리학의 강의를 또 하고자 한 것도 제가 사실은 예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참 다른 사람과 특히 남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배경이나 환경을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여자들하고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도 이 여자들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편하게 느끼는데 왠지 남자들과 대화하면 제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뭔가 저에게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몸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야, 저 교수님은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하는갑다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해서 또 연구해서 저를 성장시켜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번째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 10번째 강의는 좀 이렇게 강의하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는데요. 좀 뭔가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좀 강의하고 싶습니다. 손자병서에 좀 나오죠. 손자병법에서도 손모가 지은 손자병법입니다. 사실 손모가 지은 손자병법은 이기기 위한 병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기는 전쟁 자체는 없습니다. 이 손모가 이 손자 병서를 지을 때는 만들 때는 이기기 위한 병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더라도 지더라도 위태롭지 않게 하는 병서입니다. 그럼 위태롭지 않게 한다? 위태롭지 않게 한다는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죠. 이 지피지기에 있는 핵심이 뭐냐?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진짜 좋은 관계로 맺어가려면 이것부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이 서로 다른 내가 어떻게 좀 화합을 할 수 있을까? 화합을 할 수 있을까? 하나 이런 차원보다도 화합을 할 수 있을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결국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대화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관계 공개와 같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가장 근본은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상대는 나와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또 생활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뭘까라고 할 때 한 가지씩 강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상담 심리학이나 심리학을 보더라도 또 발달 심리학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 이전에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형성되어 갑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는 양육자의 관계는 모든 인생의 기본이 되면서 초등학교에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와 또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성관계를 통하여서 또 그 사람이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여서는 배우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관계라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 있고 또 신과의 관계도 있고 자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뭐가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뭐가 관계 속에서 불행을 느끼게 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알아야 됩니다.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알아야 면장이 된다는 것은 이 공자님의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알아야 면장이 된다는 것은 알아야 뭘 아느냐? 본성성이라 성품을 알아야 된다. 뭐하냐? 장면, 면장이라. 장면이라. 이 담장장자에다가 얼굴 면자입니다. 그 다음에 면장은 면할 면자에다가 담장장입니다. 장면이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벽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잖아요.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다. 그것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장이라. 면할 면자, 피할 면자, 없이할 면자라. 담장장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공항이나 외국에 여행 가다 보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면할 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면할 면자는 뭐냐?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면 속이 시원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면, 면장, 장면, 면장하다 장면장, 장면장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면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 뭐가 돼야 되느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되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아야 면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뭘 알까?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배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능이고 욕구입니다. 또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갈 때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대화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들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자녀든 나의 배우자든 또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든 나의 직장 동료든 나의 직장 상사든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든 간에 저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하는구나.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왜곡되게 삐져서 나옵니다. 왜곡되게 삐져서 나와서 겉으로 표현하게 되면 화를
검출하게 되는 것이죠.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가 된 욕구가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계속 억눌러 버리면 이것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이것이 강박증이 되고 이것이 공황장애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머리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자 한다. 이것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한다. 우리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문화 속에 살아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 스승 밑에서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은 학문을 배우더라도 다 다릅니다. 1000사람이 만나면 1000사람의 생각이 있고 10,000사람이 만나면 10,000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독특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요, 그 사람을 박민수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의불화라. 군자는 모든 사람은 소인은 동의불화라. 소인은 나와 같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게 소인배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나와 대화하는 사람을 나와 같으라고 말한다.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과 학설과 경험으로 나와 같으라고 말한다. 그건 초보 상담자죠. 소인의 상담자입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려면 군자가 돼야 된다. 군자라.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했습니다. 군자는 내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룹니다. 내가 맞추어줍니다. 내가 맞추어주면서 나와 같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춘다, 이 말은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그러면 다름을 인정한다니 뭘까? 이 그림을 보시죠. 쌍둥이도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제가 쌍둥이 키웁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키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제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얼굴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얘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얘들은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남들이 보면 똑같지만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한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종교 안에서도 모든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독특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뭘까?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 꼭 기억하십시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내가 상대를 존중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독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대화의 끝에 다로 끝내지 마시고 물음표로 끝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쪽이 아니라 뭐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한 것 같네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를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 독특성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시작하냐? 세 가지 질문법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과 확인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 질문은 폐쇄형 질문과 확인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 상대를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존중과 다름과 독특성을 인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으로 시작할까?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과 확인형 질문과 또한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통하여서 탁월한 커뮤니케이트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